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스마트 복화 27강 수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거 정리 많이 되어 있죠? 이 수거를 용법, 유시지를 알아야만이 여러분 시험 문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문 각각의 예문들은 좀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필요한 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F를 하다 말았는데요. 자, 27강 수거에서 거기 for fear that should라는 거 있습니다. for fear that should. 그렇죠? 자, 그게 뭐냐면 뭐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뜻인데 그게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for fear that should보다 이제 먼저 기본을 알아야 될 게 lest should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lest should. 자,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He worked hard. 여기 가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흔히. should.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이 여기 not을 붙이고 fail입니다. 그럼 빈칸에 알맞는 거 골라라고 그러면 이 빈칸에 여러 가지 나오겠죠. last 이렇게 나옵니다. 객관식이라면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주관식 없습니다, 여러분. 자, 1번 last, 2번 less, 3번 lest, 4번 last. 그럼 답 몇 번일까요? 답이 last should라니까요. 그러니까 last should 말로만 하면은 잘 못 받아 적으면 이렇게 적으면 아니 되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last should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last should를 적어놨는데 틀린 부분이 어디라고요? 자, 여러분 특히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러면 불이 여기서 사실 이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불이 들어옵니다. 어색하다. 여러분 한글로 된 다음 문장용 어법상 어색한 고르시오 문장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는 여러분 분명히 알으셔야 되고요. 여기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는 시험에 여기 시험이겠죠. in the exam 이렇게 있겠죠. 그죠? 시험에 또는 사업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뜻이죠. 그러니까 last should 자체가 부정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not을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우리 보통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또 자,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직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In order to fail. 그러면 정말 어색하잖아요. 무슨 말? In order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 뜻입니다. 그러면 실패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이상하죠? 자, 그럼 이런 부정사를 부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사 부정. not을 이 앞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이거를 좀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죠? 준동사의 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준동사, 부정사, 명사, 분사를 준동사라 그러잖아요. 그럼 준동사의 부정은 어떻게 만든다? 그 준동사 앞에 not을 붙여라.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말로 해도 잊어버립니다. 막상 시험에 가면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막상 유시지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이 시험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다음 중 준동사의 부정을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말로. 그래서 참 중요한데. 자, 그래서 in order not to는 뭐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뜻이죠. in order not to 뭐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뜻이죠. 자, 그럼 여러분 얘와 얘가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얘는 복문, 얘는 단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복문, 단문이다. equal이란 말은 무슨 뜻? 해석이 같다. 그 얘기죠. 해석이 같다.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for fear that should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he worked hard. 열심히 노력했어요. For fear that he should입니다. She should fail.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or fear that should라는 말이 이 말이고요. 해석 직역해 볼까요? 그는 시험에 떨어질까 걱정되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뜻이죠. 그럼 합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목적이니까. 시험에 합격하려고 노력했으니까. 하기만 했죠. 합격은 모르죠.
나중에 이제 공부를 또 문법 시간 하겠지만은 그는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So that he could succeed. 여러분 이거 번역하면 해보세요. 그는 이게 그 유명한 so that can 용법입니다. so that can not도 있죠.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있죠. 자, 그럼 번역해 볼게요. 자, 그는 성공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이걸 목적이라 합니다. 합격했나요? 모른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쩌는지는 모른다 이거죠. 근데 이 문장을 여기에다가 컴마를 찍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과가 됩니다. 결과. 어떻게? 번역을 아까는 그는 이렇게 번역해 나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컴마가 있으면요.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뜻이죠. 그래서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그래서로 번역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말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런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컴마를 연상하면서 말을 했는데 he worked hard,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 말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글로 할 때는 이게 되는데 그죠? 그때는 얘는 또 이렇게 써야 되겠죠. He worked so hard that 이렇게 해야 됩니다. He could succeed. 그러면 컴마 이런 거 붙이려고 하면 안 해도 되겠죠? 그죠? So that 용법입니다. So one more that. 아시겠죠? so that이 딱 붙어 있을 때와 그 다음에 so that 앞에 또 컴마가 있을 때 또 경우에 따라서 that 다음에 so 다음에 that이 없을 때 괜찮아요. that이 소량 빠져도 괜찮습니다. 자, 접속사 그런 때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for fear that should 용법이 뭐냐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면서 이거를 암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for show는요. 간단히 말해서 for brevity's sake. brevity가 생략이라는 뜻이죠. 그럼 앞으로 다른 수거를 번역할 때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뭘 위하여로 번역합니다. 뭐뭘 위하여. 또는 뭐뭐상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For convenience sake 그러면 편의상 이렇게 번역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for brevity's sake 그러면 좀 생략상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줄여서 말해보면 이 정도 뜻입니다. briefly speaking의 뜻에 가깝습니다. briefly speaking. 여러분 제가 briefly speaking이라고 말한 거는 문법적으로 뭘까요? briefly speaking. 그는 뭘까요? 그는 간단히 말해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는 비인칭, 비인칭 또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구사하는 사람이 그게 무인칭이나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네이티브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때 한국말의 어떤 문법적 시각에서 말을 구사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되겠죠? shallowly speaking 또는 briefly speaking 이거 됩니다. 그 다음에 for life for me는요. 거기 however hard I try라고 써놨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I can for life for me for life for me remember her name. 무슨 말일까요? 나는 도무지 아무리 해도 그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트로 암기하실 때 for a life for me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I can for a life for me remember her name.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서령 말로 할 때 아무리 해도 그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for a life for me 이렇게 말을 하고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런 거 잘. 그래서 usage 용법을 좀 아셔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for a purpose of ing 같은 것도 그래요. 자, for a purpose of ing는
자, 문법적으로 말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동명사의 관용구야. 왜? 이게 동명사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나오는 스타일이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는 미국에 갔어요. He went to America. 미국 갔죠? 뭐 특별히 할 말 없죠? 근데 to learn English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영어를 배우러 미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에 나올까요? 부정사. 특히 부정사에서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이라 합니다. 시험 그렇게 안 나옵니다. 우리 옛날 그 문법 시험 볼 때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부정사인데 무슨 부정사 뭐야? 그러면 부정사의 형용사, 명사, 부사적 용법이 있잖아요. 거기 부사적이야. 그럼 부사가 또 한 7개 용법이 있는데 그중에 뭐야? 그러면 다시 또 들어가서 얘는 목적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 to learn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He went to America for the purpose of learning English죠. For the purpose of learning English죠. 그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놓으면 정확히 얘가 문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영어를 배우런지 모를 텐데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for the purpose of ing 쓰시면 좀 더 명확해지잖아요. 그 대신 노주라 하잖아요. 혹시 얘는 그래도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쓰면 이게 문장에 맞는지 알 수 있겠어요? He went to America입니다. 그 다음에 with a view to가 있어요. view to learn English입니다. 그러면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걸 고르세요 했는데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이거를 머릿속에 유시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with a view to ing, with a view to가 바로 뭐뭐 하기 위하의 뜻이에요. 근데 포인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포인트. 어디에서 불이 들어올까요? 여기에 들어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투부정사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learning입니다. learning. 왜 그럴까요? 이유 없어. with a view to ing가 수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동명사의 관용구에서 취급하는 거죠. 동명사 관용구 많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동명사 관용구를 저는 기본서에서 엄청 많이 정리해놨는데 그게 적어도 그 속에서만 해도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동명사 관용구를 암기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수거에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는 또 수고를 또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동명사 관용구에서 정리하고 오셨으면 참 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For the purpose of ing, with a view to ing 정리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사용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from door to door입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대체 이게 이런 게 뭐가 시험에 감이 되겠습니까? From door to door. 해석 집집마다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From the door to the door. 여기 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X입니다. X 아시겠죠? 어디에서 언급된다고요? 얘는 관사의 생략에서 관용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때 또 언급하게 되는 거죠. 그럼 next door가 옆집이지 옆문은 아니잖아요. 그죠? next door. 그렇듯이 집집마다 영어에서는 from A to B로 사용된 그 조어 만들어진 수거들이 되게 많습니다. from 앞으로 이제 전치사도 또 보게 될 것인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이렇게 번역도 하고요. A에서 B로라고 하고요. 또는 예를 들어 from country to country는 어떻게 번역할까요? from country to country. 그러면 나라마다 이렇게 번역한다고요. 에서까지라고 번역돼도 되게 많아요. 그럼 만약에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뭐라 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from morning to night라고 잘 않고요. from morning till night입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되게 시간을 나타낼 땐 t를 또 많이 씁니다. from A till B 이렇게 쓴다 이거죠. 또 전치사에서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냥 이미 알았어. 그럼 끝인 거지. 그죠? 그리고 영화 제목 중에서 From Dusk Till Dawn 들어보셨죠, 여러분? 황혼에서 새벽까지. 자, 케이블이 많이 흡니다. Dusk가 황혼이죠. 그래서 From Dusk Dawn, Dawn, 다운으로 발음하지 마세요. 다운. 돈입니다. 돈. 발음이 이렇게 돼요. 돈. 데이브레이크예요. 새벽입니다. 새벽. 여명입니다. 그래서 황혼에서 새벽까지 할 때 보통 t를 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from 서울 to 부산이지 from 서울 till 부산이라고 쓰는 일은 거의 없다. 되겠죠? 근데 만약에 5시에서 6시까지는 from 5 to 6도 되고 from 5 till 6도 뭐 그렇게 어색한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형광펜 줄칠 게 from scratch죠. from scratch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어느 시험에 하나 나오면요. 언제라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나올 때 단어 학생들이 이거는 모를 거야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언어기 때문에 일상 쓰는 말인데 약간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죠. 자, from scratch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자, from scratch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답은 보통 뭐로 나오냐면 from the beginning 보통 그렇게 나오죠. from the beginning. 예, 그렇게 나와요. 예, from scratch 꼭 정리하시죠. from scratch. 나온 거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from time to time 이런 기본적인 단어를 넘어서서 다른 거 보세요. 자, furnish A with B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furnish A 가로 B. 내가 with를 몰랐다. 이거 안 되죠. 여러분, 9급과 그 7급 또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경찰 간부 사신부제잖아요. 지금 이제 공인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어떤 난이도의 차이가 있냐면 난이도에서 특히 전치사 편에서 보시면 왜냐면 왜 전치사를 자꾸 언급하냐 그러면 이 수거라는 게 전치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수거 많이 암기해 놓으면 전치사가 거의 극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7급이나 그 경찰 간부나 기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험에서는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죠. 다음 빈칸에 알맞는 전치사의 바른 연결은 그래서 예문이 한 4개나 3개 주어지고 뭐 in, to, 뭐 by 이렇게 막 연결하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 9급에서는 보통은 다음 빈칸에 알맞는 공통된 전치사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개의 지문을 주어지는 것보다 5개 주어지면 더 좋죠. 왜? 하나만 명확히 알면 답을 맞힐 테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튼 이 A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furnish의 친구가 뭐가 있다고요? 2가지 써놨죠. supply, provide 써 있습니다. provide A with B, supply A with B 적어놨죠. 그래서 A에게 B를 제공하다, 공급하다 뜻 아닙니까? provide, supply. 당연히 극복해 주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국정원 그래서 시험 나왔는데요. From top to toe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말 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쁘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겠죠. From top to toe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동의어를 만들어 주세요. 뭔가 동의어 하나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왜? 한글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답이 completely 아니면 entirely, thoroughly 이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나오죠. completely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entirely 이게 나오는 거죠. 되겠어요? completely 또는 entirely from top to toe 됐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바로 골라야 됩니다.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늦습니다. 그럼 fly up the handle 줄 치세요. fly up the handle 화를 내다 뜻인데 영어에 화를 내다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날 일이 많은 거죠. 여러분 비난하다와 칭찬하다면 모든 단어가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비난하다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는 되게 부정적 단어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화를 내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화를 내다. 아, 한국말도 여러 개 있네. 화를 내다, 썩내다, 뭐 성질 부리다, 성깔 부리다 뭐 이렇게 있겠죠. 열받다, 뚜껑 열리다 막 이렇게 하겠죠. 한국말도. 영어에도 다양한 말을 써놨습니다. 근데 대개 한국말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동사 하나 있으면 그 앞에 그 부사 같은 걸 통해서, 예? 부사 같은 걸 통해서 수식해서 그 정도를 표현하게 만들어 놓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영어는 아예 단어 자체를 그 surprise, 예를 들어 보세요. surprise가 있으면 surprise 그냥 놀라는 거죠. 근데 amaze 있으면 amaze, surprise, astound 또는 또는 astonish 다양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때로는 막 대경실색하다, 막 놀라다, 깜짝 놀라다, 막 아연실색하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영어에도 그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를 어떻게 그 미묘한 정도를 다 알겠느냐?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잉글리시인 그 토익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걸 테스트를 좀 덜어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기서 그런 걸 다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 fly up the hand는 화를 내다인데 자, 여러분 리마인드 해보세요. 화를 내다 뭘 알고 있나요? 화를 내다. 자, 이 노트에 적어 있어야 돼. 화를 내다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거 시간이지만 당연히 수거가 수거로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수거인데 관련 수거는 뭐가 있으며 관련 동의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정리하는데 보통 시험에 나올 때 이런 거 했었잖아요. enrage, 쉬운 거 make angry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국회 8급 예. 국회 시험이 만만치 않죠? in theory 8입니다. 답이 당시에 in sense입니다. in sense. 이거 있잖아요. in sense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수거가 뭐가 있죠? hit the ceiling. hit the ceiling.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비동사와 함께 hot under the collar. hot under the collar. 이 L이가 일본 말이죠. 이 컬러 부분이 막 뜨끈뜨끈합니다. 후끈후끈합니다. 왜? 열받아서. Be hot under the collar.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얘를 붙여야 동사로 만들 테니까. under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이 칼라 밑에 막 뜨끈뜨끈하다니까요.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단어가 없었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aggravate, exasperate, exacerbate, 화를 내다, provoke 이런 단어들이 막 있었잖아요. 자기 노트에 정리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라니까요. 나는 내 노트에 aggravate이 악화되다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래, 악화되다도 맞다는 거야. exasperate, exacerbate, aggravate 다 악화되다, 화나게 하다 뜻이 있습니다. provoke 정리하시고요. 자, 이런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fool around는 빈둥거립니다. 노는 거예요. 세월을 보내는 거 fool around입니다. idle away와 거의 같아요. fool이잖아요. 이 동의어가 idle에다 idle 동사도 있어요, 여러분. idle 게으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idle away 이거 있어요. 동의어죠, 이렇게. 자, 우리 단어가 뭐 기본적인 것만 써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은 당연히 써놔야죠. 아주 기본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기본.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뭐 어떤 사람은 막 독해를 하면서 나는 수능부터 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좋다. 근데 수능을 공부하시다가 어떤 단어가 나온 거야. 수거가 나온 거야. 예를 들어 수거가 나온 겁니다. 근데 내가 잘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수거인데 우리 교재에 ABC 정리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면 거기다 적어놓으면 또 훌륭한 자기만의 노트가 단어장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계속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어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단어. 자, G편에 보시면 go from better to worse. 이거 뭐 놓칠 수 없는 수거죠. go from better to worse. The condition is going from better to worse. 그러면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점점 악화되다 하려면 보통 get을 많이 쓰긴 합니다. The condition is getting from better to worse. 이런 bad가 나쁜 뜻인데 worse니까 더 나빠지잖아요. 왜? worse는 bad의
bad나 ill의 과거 아니 여기 비교급 아닙니까? bad, worse, worst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go from bad to worse 하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악화되다. make worse 이미 정리해드렸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방금 언급했잖아요. 얘가 악화되다 뜻이 있다고. 그 다음에 deteriorate 반드시 알아야죠. make worse, worsen, exasperate, 그 다음에 exasperate 악화되답니다. 자, go from better to worse 잠깐 한번 써볼게요. go from better to worse. go from bad to worse입니다. 우리 이것도 또 from A to B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go는 설마 가다라고 번역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go란 단어는 가다 동사로 쓰인다면 그런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런데 go가 되다 동사 뜻도 있다는 것을 이 형식 공부할 때 당연히 제가 설명해 또 해드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go가 가다가 아니라 되다 뜻이라니까요. go가 되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더 안 좋아지다 뜻이에요. 자, 그럼 나는 go가 되다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go bold가 대머리가 되다 뜻이죠. bold가 대머리의 뜻이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 잘 안 듣고 막 칠판 글씨 막 많이 쓰다 보면요. 막 받아쓰기 하느라고 무슨 말을 설명하는지를 모르고 나중에 복습할 때사 그때사 겨우 알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영상으로 인터넷이나 동영상으로 보실 때는 좀 적고 아니면 설명을 먼저 듣고 또 자기 나름대로 적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bold란 단어가 있습니다. 발음 잘하세요. 얘는 bold, 얘는 bold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 뒤쪽에 bold는 용감한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용감한 단어, 용감한 단어 뭐가 있지? 이렇게. 그렇죠. courageous, brave, intrepid, 또는 gallant, 또는 valiant 이런 단어. 그러면 용기는 뭘까? 용기 단어 딱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go red는 뭘까요? go red는 얼굴등이 붉어지다 뜻이죠. 그렇죠? go bad는요, 상하다, corrupt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go bankrupt는 bankrupt요. 얘는 bankrupt는 파산의 뜻이죠. 그래서 go bankrupt는 파산하다로 번역합니다. 파산가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bankrupt는 명사로 쓰이면 그는 파산자입니다. 그럼 bankruptcy도 있던데요. bankruptcy? 이 명사형이 CY예요. 희한하죠? 그럼 파산이야, 파산. bankrupt의 파산이 명사형이야. 그럼 bankrupt는 명사형이 있다니까요. 명사형? 명사적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는 파산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go가 그런 뜻을 갖고 있구나. become 동사구나. 따라서 이 형식 동사구나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극복 못하는 게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단어를 정말 단어가 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그래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머는 베이스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베이스를 거기서 한 3개월, 4개월 헤매는 사람도 있거니와 그걸 극복 못해서 평생 영어가 잘 접근이 안 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 베이스를 공부하고 영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너 단어는 언제 공부할래? 단어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단어의 벽. 단어는 쉽게 여러분 암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여러분 내 것이 됩니다. 단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 거기에 get 또는 take hold of가 있는데 그냥 붙잡다로 번역합니다. take hold of. 근데 시험은 붙잡다로는 잘 안 나와요. grasp는 잘 안 나와요. 그 take도 되고 get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붙잡다 아닙니까? 그런데 놓치다, 놓아주다로는 시험이 잘 나옵니다.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놓아주다는 영어로 뭐랄까요? 놓아주다. let go of죠. let go of입니다. let go of 나오면 동의어가 뭘까요? release죠. set free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에도 우리 구급용에 나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특히 경찰에서는 어떤 해는 단어만 한 열 몇 개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단어 공부 안 한 사람 망했죠 그때요. 자, 뭐 단어야 뭐 독해하다 보면 당연히 단어가 섞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어에 자신감을 좀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let go of가 뭐라고 나왔다고요? let go of. 얘는 답이 release였어요. release. 풀어주다 석방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여기까지 acquit, 사면하다, 석방하다 이렇게 풀어주다 합니다. 가끔 이게 명사가 나오면요. 특히 경찰을 공부하시는 분은 그 경찰의 고유 단어들이 좀 있어요. 물론 사전에 뭐 경이라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이렇게 되면은 아 얘는 명사형입니다. 석방입니다. 사면입니다. 석방입니다. 엠네스티의 사면이라기보다는 석방 쪽에 가깝습니다. 자, acquit을 얘는 명사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아, AL 붙여서 명사형 만드는데 T자를 하나 더 썼다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되겠죠. 스펠링 할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set free 좋습니다. 석방하다입니다. 여러분 지난도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 emancip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석방하다예요. 조금 더 해석을 조금 더 정확히 하면 해방시키다입니다. 해방하다. 그래서 emancipation이 노예 해방입니다. 되게 대문자로 쓰죠. emancipation.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답이 free였댔습니다. free. free가 여러분 동사예요. 여기선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변화는 freed죠. 야, 과거는 그래요. 여러분, 동사 변화 이래요. 이걸 보시면요. free에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fled라는 건 뭡니까? 이게 도망치다잖아요. 도망치다인데 얘는 다시. 과거형이 fled죠. 자, flee란 단어가 있는데 과거형이 fled고 과거 분사가 fled죠. 헷갈리지 마세요. 이해하고 얘가 헷갈리지 마세요. flee는 run away나 escape의 뜻이에요. 그렇죠? 또는 make up의 뜻인데 얘는 동사 변화가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free가 공짜의 뜻 당연히 있습니다. complimentary ticket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complimentary ticket은 공짜표, 우대권, 초대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그때는 complimentary 동의어가 free입니다. 그때는 석방하다와 무관한 것이죠. 네. 또는 뭐뭇이 없는 뜻이죠. duty free 그러면 면세라고 번역하잖아요. sugar free면 뭐 무설탕이라고 해야 되나? 설탕이 없음.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 get rid of 같은 것은요. 제거하다. 이건 뭐 많이 공부했습니다. 할 때마다 다시 다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런 get rid of는 제거하다인데 뭐가 나와야 돼요? 동의어? remove. 이게 딱 나와야 돼요. remove.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remove의 명사형이 뭐냐면 removal이죠. snow removal. 그래서 그 모래 옆에 많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get rid of가 나오면 뭘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get rid of 기억할게. do away with 동의어 abolish. 그 다음에 rule out 동의어 eliminate과 exclude.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설명했어요. 제가 도표를 딱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t even with도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get even with. 얘는요, 누구누구에게 안 갚음하다 뜻입니다. 이거 경찰에도 나왔고요. 정말 괜찮은 단어예요. 여러분, 특히 보복하다, 안 갚음하다를 뭐라고 할까요, 동의어? revenge, retaliate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revenge. 괜찮아요? retaliation, 보복이죠. 그죠? revenge가 보복하다입니다. 안 갚음하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옵니다. get even with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give 관련된 단어는요. give out 그럼 뭐예요? 나눠주다죠. distribute 기본이죠.
핸드아웃도 그래요, 여러분. 핸드아웃이 여러분 핸드아웃 찾을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이 핸드아웃을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렇게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핸드아웃을 찾으려면 핸드를 찾은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아웃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핸드아웃을 바로 찾으면 팜플렛 뜻이 됩니다. 초책자, 팜플렛, 북렛 이런 거, 랩렛 이런 동의어가 됩니다. 주의해야죠. 네, 이런 겁니다. 핸다운은 뭐 물려주다, 비퀴의 뜻이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 기브업이 있어요. 기브업도 얘하고 구별을 못하면 안 됩니다. 헷갈린다 이거지. 헷갈리는 단계가 공부를 막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수반됩니다. 극복하셔야죠. 얘는요, 포기하다, abandon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수준 높여라 그러면 우리 단어의 동의어 다 했단 얘기예요. forsake, 그 다음에 renounce 이런 단어, relinquish 이런 걸 했단 얘기입니다. give인은 뭐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하나는 항복하다 뜻도 있어요. surrender, 이런 surrender의 뜻을 갖고 있고요. submit은 없나요? 그래, submit 있다니까요. submit도 제출하다, 항복하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give인이 시험에 기왕에 나오려면 제출하다로 나올 겁니다. 그게 submit이죠. submit. submit 사전 찾아보니까 항복하다 뜻이 있던데요. submission도 있고요. 명사. 그래 당연히 있다. 그럼 여러분 제출하다의 동의어가 뭐겠습니까? hand in, turn in이죠. turn in. You must hand in, you must turn in the report by, 또는 tear, by죠. by Monday 그러면 월요일까지 너 리포트 제출해야 돼. 그거 아닙니까? 했죠? hand in, turn in, give in. submit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건 거의 submit으로 나왔지 surrender로 잘 안 나왔습니다. give up은 정말 수준이 괜찮은 단어죠. give up은요. 뭘까요? 발산하다. 냄새, 향기, 열 등을 발산하다. 이거 아주 괜찮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써놨는데요. emit입니다. emit. 여러분 emit의 명상이 뭐냐면 emission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이산화탄소 배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emission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 이렇게 번역합니다. 배출. 방출이라고 잘 안 쳐놔요. 그죠? 그래서 얘는 명사가 emission이죠. 여러분 이렇게 MIT로 끝나면 어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험. 명사가 submit, submission, emit, emission, omit, omit이 뭐예요? omit 생략하다. omit, omission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shad라는 단어 놓칠 수 없죠. shed. 여러분 제가 shed 때 단어 뭐라고 했죠? shed 기억나세요? shed는 동사의 과거도 shed예요. 그럼 눈물을 흘리다는 뭐야? 흘리다잖아. shed tears, shed laughter. laughter 이상하다. 웃음을 흘리다 좀 이상하네요. shed tears, shed sweat. sweat은 뭐냐면 땀이죠. 땀을 흘리다. shed blood, 피를 흘리다입니다. 근데 7급에서 얘가 뭐가 나왔다 했어요? My car is parked in the shed. 내 차가 in the shed, shed에 지금 파킹되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My car is parked in the shed. in the shed는 헛간이나 광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명사형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반이 답이었다. 반이 뭐예요? 헛간이라니까. 시골에 헛간이 차고 쓰이고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차고 garage가 또 뭘로 쓰입니까? 그냥 창고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와 같습니다. 이게 잘 모르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그럼 garage 답이에요. garage. 그러죠? 7급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사전 찾아보세요. 여러분 shed가 있으면 명사 n을 차지하죠. now를 차지하죠. 그러면 거기에 헛간 광액이 있습니다. 물론 shed가 흘리다 당연히 해야죠. shed tears, shed sweat, shed blood 이렇게 해야죠. send out은 뭐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give rise to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give rise to가 뭐죠? 무엇을 일으키다, 야기시키다. 딱 떠올라야 돼. bring out이죠. 떠올라야죠. give rise to, give birth to, engender, cause. 특히 give birth to는 사람이 오면은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를 낳다. She gave birth to a baby in the hospital last night. 어젯밤에 병원에서 애 낳았다고요? 설마 애를 일으켰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 보셔야 돼요. 지금 G란 파트에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고급이 뭐예요? 고급? 폭발하다예요. 폭발하다.
써 있죠? explode, detonation입니다. explode. 이런 explode는 폭발이 명사가 뭡니까? explosion. 그래서 화산 폭발은 volcano explosion. volcano explosion. 물론 volcano eruption 그래도 돼요. 그건 화산 분출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야, 분출이나 폭발이라면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폭발하니까 분출했겠죠. 그래서 eruption. erupt가 폭발하다예요. eruption. 이런 것도 쓴다고요. explosion. 이런 것도 쓴다고요. 자, volcano eruption 또는 explosion 이런 단어 씁니다. 동사는 당연히 explode겠죠. 거기에 예문 보시면 the firecracker went up with a bang. with a bang. bang이 뭡니까? 의성어야 의성어. bang. 빵. 빵이죠. 빵 하고 the firecracker 폭죽이 터졌다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뒤에 뭐 go over 등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정리했던 수거를 나름대로 자기 노트화 시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